확률로는 100명 중에 한 3명 내외? 2%에서 4%의 임산부에서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관리가 잘 안 되세요. 최하,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당뇨 진단에 이어서 좀 특수한 당뇨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이 주변 산부인과에서 임신성 당뇨 환자를 제가 전담해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성 당뇨를 다른 내과 원장님들보다 조금 많이 보는 편인데 경험을 토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임신성 당뇨는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임신성 당뇨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잘 없으실 거예요. 임신성 당뇨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몰랐는데 임신 중에 검사를 하니까 혈당이 높게 나오는 걸 임신성 당뇨라고 합니다. 단순히 높은 건 아니겠죠? 여기에서 임신성 당뇨의 기준이 있습니다. 1차 스크리닝 검사, 2차 스크리닝 검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1차 검사는 보통 25주 내외의 임산부에서 모든 임산부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당 부하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식사와 관계없이 달달한 음료가 있어요. 그걸 투여했을 때 1시간 후 혈당이 140 이상인 경우에 그 다음 단계 검사를 하게 되죠. 이제 100g OGTT라는 당 부하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침에 공복에 혈당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100g의 포도당을 투여해서 3시간 동안 혈당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표에 나와 있듯이 혈당 부하 전에 공복에 95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부하 1시간째 180 이상인 경우, 부하 2시간째 155 이상인 경우, 부하 3시간째 140 이상인 경우에 여기에서 이제 2가지 이상 만족을 하면 임신성 당뇨로 진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임신성 당뇨는 흔하게 오는 건 아닌데요. 위험 요소가 있는 분들에게서는 좀 어떻게 보면 흔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뭐 비만이 있거나 아니면 임신 전에 이미 그 내당능 장애, 그러니까 앞서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에 당뇨 전 단계인 분이나 또는 거대한 출산 이력이 있거나 또는 신장에 낭이 많이 생기는 특수한 질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위험 요소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확률이 높겠습니다. 확률로는 100명 중에 한 3명 내외? 2%에서 4%의 임산부에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진단 기준이 일반 당뇨 기준보다는 좀 타이트하죠. 이제 임신성 당뇨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산모에게도 위험성이 있지만 태아가 거대아로 태어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주수를 채우지 못하고 출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또 이제 체중이 좀 많이 불어서 4kg 내외까지 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난산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진단 기준에 만족한다고 해서 뭐 곧바로 막 저희가 인슐린 치료를 하고 하진 않습니다. 이제 임신성 당뇨 환자들은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일반 당뇨 환자는 당뇨가 생기면 이제 약을 먹게 되시죠. 투약을 하게 되는데 임신성 당뇨 환자들은 그 먹는 약에 따른 부작용이 또 태아에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맞는 인슐린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허가받은 인슐린도 사실 특수한 인슐린이 좀 있기 때문에 내분비내과 전문의나 또 주로 보시는 내과 전문의랑 상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슐린을 놓을지 안 놓을지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는 실제 태아의 크기가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25주 이상부터는 크기를 보는 초음파를 이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보시다가 대부분 이제 그때부터는 2주에 한 번씩 보시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부인과 먼저 다녀오시고 초음파 보고 지금 주수와 지금 태아의 크기가 매칭이 되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 30주인데 태아가 벌써 34주다. 뭐 2, 3주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좀 빨리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사용을 해서 혈당을 낮추는 거는 그런 정도의 갭이 지면은 저는 시작을 하고요. 그 전에 조금 이렇게 높다고 해서 바로 인슐린 주사를 맞고 혈당을 하루에 막 여러 번 체크하고 하는 게 좀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생활 조절을 하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25주 이상 되면 사실은 운동은 이렇게 과한 운동만 아니면 일상적인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특히 식후혈당 좀 낮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를 진단받았다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식후에 운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식생활도 조금 생각해서 혈당 많이 안 올릴 수 있는 음식 드시기 시작하시면 관리가 잘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의사들이 이제 판단을 딱 내리고 이제 인슐린 좀 마셔야 되겠습니다 했을 때는 거부하지 마시고 태아의 건강과 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빨리 이제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시작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기본적으로 혈당 체크는 하셔야 되거든요. 임신성 당뇨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치료 목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당뇨 환자들은 아침 혈당을 뭐 120 이하로 맞춘다든지 식후 혈당 180 이하가 기준인데 임신성 당뇨 환자들은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갑니다. 공복 혈당은 95 미만으로 좀 낮추는 게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식후 1시간 혈당은
140 이하로 맞추시는 게 목표고, 식후 2시간 혈당은 120 이하로 맞추시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관리가 잘 된다면 이제 인슐린을 안 맞고도 초음파에서 태아 크기가 괜찮다고 하면 인슐린 없이도 관리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만날 수 없는 임신성 당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세요. 임신을 했으니 좀 타이트한 기준으로 임신성 당뇨를 받는데 그럼 나중에 이런 환자들의 관리는 어떻게 되냐? 근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관리가 잘 안 되세요. 왜냐면 출산 직후부터 사실은 이제 아기한테 힘을 쏟고 본인 건강을 조금 뒷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아기를 위해서도 엄마의 건강이 중요하겠죠. 대부분의 임신성 당뇨 환자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통계별로 다르긴 하지만 30%에서 60%, 대부분 한 50%는 2명 중에 1명은 진성 당뇨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출산 이후에도 꾸준하게 내과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고 혈당 체크를 해가면서 진성 당뇨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임신성 당뇨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식생활 관리와 운동으로 좀 체크하시면서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발.